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이번에 일본에 가서 좀 재미난 얘기를 듣고 왔어. 불식 문화라고 단식을 넘어서서 아예 먹질 않고 사는 사람들이 물도 나타나기 안 시작했는데 죽는 거잖아.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안 죽어.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학자들이나 뭐 판사, 변호사, 뭐 변호사. 실제로 근데 다 직업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15년간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에이, 있더라고. 그건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15년간? 그러니까 나도 이거 말도 안 똑같아. 된다. 말도 안 된다. 믿을 이런 수 얘기를 없다. 했는데 근데 그 이번에 만난 그 일본 작가가 6개월간 이걸 체험을 했었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라는 거지.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그치. 그렇죠. 근데 자기는 근데 한 일식만 하는 정도로 하루에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떤 몸의 현상이 생긴대. 정신적으로 사람이 그 굉장히 각성이 되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잠도 많이 안 자도 된다고. 근데 그 사람 그래. 4시간.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 다 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자료. 자료가 없더라고 내가. 그 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그 일본 나는 책을 사왔어야 네. 되는데 어제 술 아유, 마시면서 어제 밤에 밤에 술 들어가지고.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일본 아마존 그건 아닌 거. 아마존 집행 지금 주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아프리카 난민들 다 살잖아. 아니 그게 그거랑 어저께 우리가 다르대. 했던 얘기가 그게 그거야. 우리도 똑같이 선택이잖아. 얘기했어. 아 그게 헛소리 그치. 하지 말아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 욕구를 억제되는 거랑 강제로 다르지. 외부로 그러니까. 인해서 억제되는 거랑 내가 스스로 그게 상태가 좋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정신력으로 버티는구나. 그게 그 유전자가 바뀐다고. 그 바뀐다고요? 세포. 뭐 세포가. 실제로 세포가- 영양소가 필요 없어요? 뭘 그 뭐가 외국에서는 그걸 네. 갖다가 선 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선 태양만 태양 태양만. 섭취에 이 공기 태양 안에 섭취. 있는 뭐 그런. 태양인이네 태양인. 태양 섭취. 나도 그 똑같이 얘기했어. 식물이야? 우리 했던 대화 똑같아 지금. 정합성에 식물도 물은 먹잖아. 나도 아무것도 안 먹는 아 물도 안 그러면 먹어. 오키나와는 습하니까 아니, 몸으로 오키나와에 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물 먹는 하마처럼 몸으로.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일본 그거 죽은 똑같이 거네. 얘기했어 우리. 내가 지금. 보기에는 한 몇 달이나 1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소개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나타나지 죽는 않 사람 생길지도. 부작용. 부작용으로 예, 그러면 예전에 막 그런 전쟁이나 막 이런 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니발이라는 그런 어원도 약간 실제로 인간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 거를 오늘 병도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공부까지는 아니고요. 예. 공포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읽었던 책이 이제 있는데 공포의 문화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포의 문화라는 책에 보면은 그 저자가 바라보는 어떤 공포라고 하는 현상은 사람들은 굉장히 수많은 그 종류의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다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 공포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어떤 이득을 챙기는 세력들이 항상 있고 공포를 잘 갖다 파는 그게 이제 언론 아니면 미디어가 그런 거기서의 표현으로는 공포 행상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서로 역할 분담을 해나가면서 그 공포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 챙겨나가는 그게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북한에 대한 위협. 한 뭐, 번씩 계속 그렇죠. 그거 중간에 네. 좀 뭔가 좀 편안하게 있다가도 한 번씩 북한에서 도발을 하거나 막 이런 것이 곧 우리나라 위험하고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꾸 조장해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실제로 되게 무서워하시고 예 그게 좀 먹힌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걸 굉장히 잘들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 예, 그렇죠. 맞아. 예. 종북 세력 막 이런 거. 빨리. 아무튼 빨갱이. 식인 이제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의미로서 이번에 그 식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미로서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인과 그러니까 먹는 행위로서의 이제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 첫 번째 그냥 원초적인 누가 들었을 때 식인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식인이라고 구글링을 해보면은 되게 많은 사건들서부터
그 각 나라마다의 어떤 식인 풍습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는 문화권에서 그 식인과 관련된 어떤 얘기들은 다 있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공포를 조정함으로써 무언가를 이득을 챙겼던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가 오히려 굉장히 더 큰 것 같아요. 그 이미지에 대한 거. 그렇죠. 예. 남겨진. 그게 제가 이제 그 공포의 식인의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 이것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그 카니발이 그 카니발리즘하고 사람들이 좀 약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인을 가리키는 말은 카니발리즘이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조작된 공포에 의해서 이 말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게 그 에스파니아어로 카니발은 그 서인도 제도에 있는 그 카리브 해안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16세기 그 대항해 시대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라는 그 어떤 근거 없는 소문과 그 다른 인종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그 적대감을 좀 만들어내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가끔 뭐 아프리카는 다 식인종. 우리 그런 줄 뭐 알았죠. 어렸을 때 뭐 그렇죠. 약간 그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 어디 사셨어요? 아니 근데 아니 TV에서 영화 같은데 보여요. 어렸을 때 아주 어. 쉽게 무슨 코미디 프로나 아니면 만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항상 보면은 흑인이고 맞아요. 분리에 나왔지. 항상 잡아먹히는 사람은 백인이거나 예. 아니면 우리들이거나 예. 동양인 먹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어쨌든 백인이지. 그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득을 챙겼던 정치적으로도 그랬던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니발이라는 말은 고기를 금한다라는 반대네요. 예. 근데 이제 카니발리즘에는 그 비읍 발음이 영어로 비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니발은 V. V. 예. 이거는 저 까르네라는 고기라는 말과 없애다. 레바레. 예,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말이라고. 레바레. 예. 그래서 한문으로 사육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 육은 고기 육자고 그 사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사자인데 이 그 한자가 이제 거절하다 그런 의미도 거절할 사자도 되거든요. 예. 고기를 이제 거절하는. 거절한다. 네. 그 사육제를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요. 예. 고기를 안 그걸 먹기 위해. 안 먹는 어떤 기간을 갖추기 근데 전에. 그거 좀 종교적인 거랑 좀 네네, 연관이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도 아주 사순절에. 예. 네, 맞아요. 그럼 사순절. 무슨 요일에 이렇게 금식하고 금요일 날 고기 안 먹고 저희 아버지가 그 천주교 신자인데 아, 그래요? 금요일에는 절대 고기를 안 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왜 저런 근데 저는 이제 불교만 고기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천주교 금요일 날 안 먹나요? 아니 그건 뭐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정해진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이렇게 종교 이슬람교 인의 아니야? 어떤 되게 잘 믿고 싶으셨. 근데 과거에 이 어떤 식인이라는 말의 유래가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그 감정을 조작한다거나 할 때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그 조선족 동포가 무슨 뭐 맞아. 사람을 뭐 잡아다가 뭐 만두 그거 그래서 아니에요 뭐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뭐 있다고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진짜. 그러니까 뭐- 임창정 영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뭐 장기 밀매를 한다는 거 말고 실제로 그래서 사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인육 캡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그런 건데. 그 얼마 전에 그 살인범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아니요 아니 말고? 재작년엔가 크게 있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포 떠가지고. 그것도 그런 인육과 관련해서 계속 아 진짜 얇게. 아니 근데 그리고 저는 일본에도 있었잖아요. 그 방송을 못 봤는데 전문 용어를 우리나라에 쓰시네. 그 떴다고. 중국에서 인육 캡슐이라는 걸 수입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거 뉴스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그거 한번 방송이 나왔다는데 그 캡슐 안에서 이제 그거는 원래대로 하면은 뭐 사산된 뭐 태반 태아라든가 태반 이런 걸 가지고 뭐 약을 만드는 거라는데 실제로 남자의 머리털과 뭐 맞아. 이런 저 성분이 뉴스 나와가지고 이거 실제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자세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좀 극단적인 사건이나 뭐라 그러나 좀 엽기적인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와요. 예. 그렇죠. 그런 네. 부분 먹는 거 관련 안 된 거에도 엽기적인 건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각설하고 모든 나라의 문화권에서 이렇게 식인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였다고 누구네 민족은 옛날에 식인종이었다더라. 뭐 맞아. 개고기를 좋아하는 민족은 원래 식인종의 후손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다 근거 없는 얘기들이고, 예, 뭔가 흥미주의 그 창작 수준의 얘기들이 이렇게 좀 부풀려진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각 나라마다 어떤 극한 상황이 벌어질 때 무슨 전쟁 상황이라든가 흉년이 들었다, 기근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은 있는데 그걸 어떤 보편적인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식문화로 그거를 판단한다는 건 좀 오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들, 전쟁 네, 뭐 이런. 네, 과 그리고 그런 조작된 그 식인에 대한 공포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좀 약간 재미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비딕의 소재로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서프라이즈네 이제. 네. 우비디시 그런데. 어디에서 왔나? 작년에도 그것이 영화가 됐더라고요. 그 영화 제목이 하트 오브 더 시라고. 예. 2015년에도 그 영화가 됐고 그리고 그때 사건을 그대로 그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에식스호 사건. 네. 이 19세기 초에 그 미국 선적의 포경선인데 이 포경선이 그 고래한 부딪혀가지고 침몰이 됐어요. 아이고 네. 이럴 수가. 한 21명이 승선해 있었는데 침몰 후에 이제 구명보트에 나눠 타고 이제 표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먼저 뭐 약한 사람이라든가 먼저 그 이 사람들을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극한 상황을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됐던 게 그 침몰하는 위치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곳에 이스타 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글로 가면 되는데 이스타 섬에 오랫동안 거기 식인종이 살고 있다. 네, 거길로 그러니까 글로 가면은 우리가 잡아먹힌다라는 공포에 휩싸여서 자기네들끼리 잡아먹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가서 그걸 잡아먹지.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은데. 식인종을 잡아먹을 생각 안 했네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94일 동안 이제 표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21명 중에 5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고기를 먹고 살아남은 그렇죠. 거죠. 뭐 처음엔 죽은 사람을 먹다가 나중에는 제비뽑기로 사람을 죽여서 먹는 상황까지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극한 어떤 상황 항공기 추락해가지고도 실제 있었고. 그렇죠. 좀 그런 사건은 많이 있어요. 그 전쟁 중에 뭐 그랬다든가. 저 옛날에 그 다큐도 인육 먹었던 그 일본 군인들 뭐 그렇죠. 그런. 태평양 전쟁 때 고립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정상 참작은 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남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뭐 이렇게 행복한 삶을 마치진 못했다. 뭐 이런 사건인데. 이게 근데 식인에 대해서 찾다 보면은 좀 약간 그 몬도가네식으로 정말 약간 혐오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사투로누스 그 고야 그림에서 그
신 계속 아들은 아들을 잡아먹고 다리에서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나? 그랬죠. 그래서- 다리에서 아들 태어난 건 아폴로 아닌가요? 아 그건 아플로인가? 잘라 편집. 신탁 같은 게 걔는- 있어가지고 어. 아들이 자기를 하면 뭐 맞아 신탁이 있었어.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생물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음. 저기 남서평양에 있는 그 네. 종족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거기 안에 그 어떤 식인 풍습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저 광우병처럼 네. 이 종족 내끼리 그 식인 그럴 것 풍습을 같아. 갖게 되면 생기는 그 단백질 변형으로 생기는 뇌에 있을 것 예, 같아요. 그 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그렇게 너무 몇백 년간 그런 풍습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유전 형질이 그 유전이 돼가지고 거기에 내성이 생기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 굉장히 많아요. 식인에 대한 거는 뭐 종족 내 식인가 종족 외 식인 맞아. 이런 것 종족 외에는 또 그런 병이 안 걸린대요. 그렇구나. 그럼 광우병은 같은 종족의 그거 광우병 소를 먹인 네, 거잖아요. 소를 근데 먹다 뭐 보니까. 만약에 소도 젖소도 있고 한우 좀 종류가 있잖아요. 종이 만약에 다른 종을 먹였으면 괜찮았나? 근데 소 자체는 원래 그 육식을 안 안 하는 하는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뭐 근데 채식주의자들 안에서도 뭐 원래 우리 인간은 뭐 채식주의 뭐 채식만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채식주의자라고. 전 잡식이라고 보통 우리 수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들었나 보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채식 뭐 그런 거 좀 저는 원래 닭이랑 이제 돼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TV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번 보고서 이제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안 먹었죠. 아, 안 먹고 키우는 장면. 네, 아니, 그렇게 살- 되게 비윤리적으로 아, 막 날개 한 발 못 펴고 막 다 네. 관절 맞아. 이상해가지고 죽고 막 맞아, 항생제 맞고 A4 막 용지 크기라고 그랬죠. 닭 한 이런. 마리 다. 맞아요. 항생제 엄청 많이. 그래서 이제 채식을 했는데 근데 식물도 농약도 엄청 많고 그 옥수수도 옥수수랑 유전자. 예, 유전자 조작이랑 맞아요. 농약 그 포도 같은 게 남미에서 오는 포도 같은 거 이제 어, 못 먹게 되고 아니 저 이 얘기 들었어요. 잠깐 그 포도 하니까 갑자기 원푸드 다이어트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분이 원푸드 이제 포도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포도만 먹었다가 쓰러진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우리 쓰러졌다 그래서 다 영양결핍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약 중독돼가지고 병원에서 농약 중독. 거의 독살이네, 독살. 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피부병도 되게 심하게 걸리고 그런다. 관절염 그럴 수 시골에서 있을 관절염 할머니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제초제가 영양이 되게 많대요. 예. 한때 그 고발 영상 같은 거에서 그 남미 쪽에서 많이들 그 포도 같은 거 수입해서 맞아요. 먹는데 거기 포도 농장 보니까 농약을 뭐 그냥 뭐 막 비행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그냥 비 오듯이. 비행기에서 네. 그냥. 그러니까 재배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수확을 해서 여기 이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한 과정 안에서도 엄청난 그 약품들을 근데 투여를 이제 하고. 아침에 이제 전국에서 청량리로 이제 오잖아요. 예, 청가물. 네, 예, 청가물 시장.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파에도 엄청나게 농약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네. 과정 안에서 사실은 유기농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나라가 크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맞아요.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 놔도 냉장고에도 며칠 동안 이제 안 상하는 이유가 그렇게 농약을 잔뜩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을 좀 관심을 갖게 됐죠. 또 그러다가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과일 떨어진 것만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도 여름에는 잠깐 과일만 한번 먹어봤어요. 떨어진 과일만. 근데 또 그런 게 시장이 있어요. 떨어진 과일 파는 시장이 예, 그 요즘 베지터리언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있는데 귤 그렇게 판매하거든요. 그게 이제 또 농장에서 들어보니까는 그 떨어진 과일은 이제 새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싹 없어지니까 이제 새들도 먹을 게 없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도 그걸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 자본시장에 또 들어가서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포기했고 저는 그래서 닭이랑 이제 저기 대청댐 근처에서 닭이랑 이제 염소 키우면서 살고 있거든요. 누가요? 제가요. 거기서 그걸 키운다고요? 네, 설정이죠.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잡을 때도 그러니까 다 노지에 놓고 키우고 잡을 때는 진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먹죠. 가끔씩밖에 못 먹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뭐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똑똑하시네. 근데 고기도 계절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요, 항상 맞아요. 고기를 사시사철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고기는 항상 이제 가을 정도 되고 겨울 정도 돼서 먹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제 풀들이 자랄 때 가축들이 막 이제 풀을 먹어서 살 그렇겠네요. 치우면 가을이나 겨울에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질 좋은 고기를 사시사철 먹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축 산업들이 막 근데 닭은 아닐 것 같다. 예. 닭은 조금 빨리 자라고. 그리고 아니, 닭이 원래 30년 사는데 3개월 키우고 아니 근데 또 닭은 초식이 아니거든요. 걔는 지렁이 잡아먹고, 걔는 곤충 잡아먹고. 겨울에 지렁이 없으니까 가을까지 먹읍시다. 아니 그리고 닭이 우리 그러니까 좀 머리 나쁘고 이러면 뭐 머리 닭대가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가리 표준어예요. 예. 근데 제가 시골에서 닭을 유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걔가 우리 막 토종닭 같은 거를 키웠었는데 걔네가 닭장을 좀 청소 깨끗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문을 잠시 열어놓은 사이에 얘네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걔네들을 이렇게 다시 안으로 넣으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날아다니는 거야. 닭이 날르는데 높게 나르는 게 아니라 낮게 굉장히 멀리 나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어요. 걔네는 이제 우리 포기했는데 저녁 한 어둑어둑해지려고 한 5시쯤 됐는데 얘네들이 집 그 자기네 집 그 앞에 다 그냥 모여 있더라고요. 다 돌아와서. 그래서 누가 닭대가리래 내가 잡아드세요. 집도 찾아오는데 잡아드세요 찾아오는데. 가끔. 걔네들을 그게요.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은 게 그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저는 암컷이 많아야 돼요. 근데 수컷이 많으면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의 계속 누구 손님만 오면 계속 잡아 수컷을 하나씩 이제 가마솥에 넣어서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걔네들의 어떤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알 유정란을 먹으려고 키웠던 거였는데 이제 실패를 하고 닭고기를 많이 먹었죠. 카니발에서 닭까지 갔네요. 그러네요. 네. 뭐 아무튼 시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극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 그냥 그 단식한다고 생각하고 일본에서 배운 배운 방금 어제 따끈따끈하게 불식. 예. 예. 저는 불식을 해서 정신력으로 나의 그 세포들을 변형시켜가지고 살아남겠습니다. 새로운 생존 방법을 알았어요. 근데 그 구글링 하면은 그 사람 고기 맛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번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증언 같은 네.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공개를 해도 뭐 이렇게 문제가 없나요? 뭐 재판장에서 죽기 전에 공개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뭐 책으로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는 일본인이 맞아요. 그 프랑스 애인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가면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일본으로 와가지고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책도 내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약간은 스타가 된 그런 일본은 사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생각이 무서워요. 네, 뭐 불식도 했다가 무서워요. 사람 고기의 맛을 들이면 다른 걸 못 먹는다는 그거는 말이 있더라고요. 소문 아닐까요? 아니 진짜 맛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좀 아니 뭐 진짜 맛있는데 어떡해. 뭐 닭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맛이 있을까? 안 좋은 것만 먹는 건데. 그러니까 쓰레기만 나는 거 아니야 쓰레기? 그러니까 닭이랑 돼지도 다 그런 거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맛있잖아. 아, 그런가? 마블링이 좋나? 아니 그 무슨 상어고기인가? 막 이렇고 뭐 네. 그런 게 또 맛있는 게 뭐 또 뭐 상어? 상어인가 뭐 사람 뭐 이런 거 뭐 잡아 먹어서 그렇다 막 이런 아. 거 들은 적 있어. 갈치가 사람 갈치인가? 시체를 갈치가 그런 사람 속셈이 시체를 있죠. 그렇게 좋아한다더라고. 갈치가. 빠져. 그래서 빠진 뭐 사람. 맛있다 뭐 이런 사람이 빠져서 죽으면 갈치가 제일 먼저 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 우리도 뭐- 공포스러워. 우리도 갈치 먹는데 뭐. 갈치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는데. 갈치 구워 뭐 먹는 거. 갑자기 갑자기 그 은빛 완전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진짜요? 살아 있는 거. 아 파닥파닥파닥. 네, 완전 은빛. 걔네들 막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쁠까? 날르면. 그 생가치로 행방불명해서 네, 그거, 그 나르듯이. 그 갈치 저도 그거 보면서 갈치 생각했는데. 아, 나도 그 갈치 생각. 용 생각이 안 나고 갈치가. 나도 은갈치 막. 갈치가 날면 저렇게 예쁠 거야. 그런 생각. 자, 그럼 뭐 식인 우리 뭐 어디 조상. 뭐 특별하게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 약간 네. 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포전은 이제 4번째가 되다 보니까 저는 항상 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좀 조작된 공포를 좀 늘 조심해야 되지 않나 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식인에 대한 그 어떤 그 엽기적인 사건 말고 그 식인이라는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좀 아직도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인육 캡슐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맞아요. 감정이라든지 이런 인종차별 것들이, 같은 게 이런 있을 게 수 있죠. 또 같은 동아시아 사람이면서도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원도사님도 재밌는 거 또 준비해 오셨잖아요. 예. 원도사님이 나와 계셨네요. 듣다 보니까. 네. 예. 저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병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독이 들었냐 안 들었냐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는. 그게 가장 원초적인 공포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음식에 있어서는. 왕 그거 할 때 다 은수저로 해가지고 뭐 먼저 먹어보고 아니 막 공포적으로 이렇게 이제 먹고. 사냥을 했는데 보고를 먹었다. 그럼 죽었다. 처음에 사람. 몇 처음 사람 사람은 처음 사람. 죽었지. 아니 독초도 있을 거고. 쌈 싸먹었는데 죽어버린 근데 거지. 그 다음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네가 먹어봐. 이거 먹을 수 있는 고기인지 그러면 우두머리가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겉에 걸 조금 먹어서 살았어. 이건 괜찮네.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집단 설사. 아니 그러면서 식자재가 이렇게까지 발전된 거죠. 그러면서. 그중에 말 시작도 못했는데. 제일 잘못된 상식으로 왜 독버섯은 뭐 완전히 화려하고 맞아요. 색깔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맹독성의 독버섯 중에 그냥 식용 네. 버섯 처럼 같은 똑같이 생긴. 색이 그래요? 있대요. 우리 사람들이 이건 독버섯 아니겠지 그러고 어. 먹고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착하게 생긴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알고 보면 막 이런 거 아니야? 사납게 생겼는데 너무 착해. 그런 경우 있죠. 예, 독살.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음식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네. 이걸 잘 정리하신 분이 계세요. 인간이 왜 그런 음식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느냐? 인간은 잡식이라서. 그렇네. 네, 잡식이라서 여기 앞에도 잠깐 나와있지만 마이크 폴란 작가가 쓰는 건데 원래는 마이크 폴란이 주장한 게 아니라 폴 로진이라는 펜실바니아 대학교 교수님이 처음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독살의 역사를 좀 조사를 해봤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많겠죠. 독살이. 그렇죠. 사람이. 그냥 근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이게 다 정설이 아니다는 거죠. 독살이라는 게. 그래서 몇 가지 추려왔어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독살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살,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독살, 문헌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조사를 했는데 팩트. 좀 길어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좀 전문 방송 같네. 이게. 학자들 이름 나오고 막.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독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아시는 분, 최초의 독살. 네,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죠. 백설공주 아닙니까? 독사가.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먼저 배우잖아. 맞아요. 최초의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건 최초의 독살은 백설공주야. 글쎄요. 갑자기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표정을 보세요. 다시 우리 돌아옵시다. 이 최초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클레오파트라예요. 공주 맞출 수 맞네.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인데 둘다 이것도 흑발인데. 독살이라기보다는 타살이라는 거죠. 독살을 해서 그러니까 독일, 그러니까 뱀은 예. 뱀 독이 몸에 퍼서 죽었다라는 예. 기록은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예. 거는 그건데 독사. 그래서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렇지. 독배를 먹고? 예. 독배를 맞아요. 그것도 기록이 원래는 잘 안 나와요. 음. 누군가가 창조를 했겠죠. 좀 미화시키려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극에서 사약 내리잖아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사약 이야기가 좀 재밌더라고 나도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독살에 대한 걸 쭉 찾다 보니까 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서기 50년경에 나와요. 너무 예. 오래됐다. 거기 50년? 서기 50년이면 별로 안 예수가 되네. 죽고 나서 2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로가 나오고요. 네로. 네, 유명한 네로. 오르르가 과식식. 로마야 피터라. 네로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네로의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날라리야? 예. 이거 와이프가 아니고. 너무 오래 갔다. 언제적이야. 아무도 모르는구나. 몰라. 있어. 너희 이게. 태어나기 전. 자, 네로의 어머니가 이제 아그리피나라는 네.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그리피나를 쳐보시면 두 사람이 나와요. 아그리피나가. 근데 두 사람 같이 혈육 관계예요. 어머니 아그리피나, 그쵸, 딸 옛날에는. 아그리피나. 근데 여기서 네로의 어머니는 딸 아그리피나죠. 딸 아그리피나. 딸 아그리피나가 굉장히 권력욕이 심한, 그러니까 되게 높으신 분이었죠. 근데 아그리피나의 그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이복 형제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칼리굴라예요. 갈리큘라. 예. 네. 석고상에 있는 사람이죠. 네, 우리 갈리큘라? 맨날 그거 그렸잖아요 입시 때. 나쁜 사람으로 그랬는데 나쁜 사람으로. 그 칼리굴라가 카라카라. 인상이 안 좋잖아요, 카라카라라고 인상이. 했죠. 석고상. 그렇죠. 그 왕이잖아요. 네. 황제인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맞아요. 자기 형제들 다 몰골이 몰살 죽이잖아요. 시켜버려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그리피나거든요. 기억이 조금 예. 나는 거. 그래서 시칠리아 섬으로 유배를 당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배를 당해서 겨우 살아남는데 거기서 결혼을 시키죠. 거기서 낳은 아이가 네로예요. 근데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칼리귤라의 다음 왕이 클라디우스예요. 네, 주 이름 조카. 들어보세요. 예. 근데 조카도 살해하고 갈리큘라가 항상 자기가 클라디우스. 독살될까봐 그렇죠. 너무 불안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다 모조리 다 싹을 다 싹을, 없애버리는. 예. 칼리귤라가 4년밖에 못 하거든요. 네. 왕을. 그다음에 클라디우스가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돼서 자기도 이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클라디우스의 아들. 근데 클라디우스의 와이프가 약간의 부정한 짓을 했다고 나서 처형을 시켜버려요. 근데 클라디우스는 로마사에 보면 율리우스의 계보가 있어요. 황제의 계보. 율리우스의 가장 유명하신 분이 카이사르죠. 시저라고. 시저 예. 그거 예. 다 석고상 이름 계속 나오네. 아그리판 언제 나오나요? 아그리판. 나 아그리판밖에 몰라. 근데 그래서 클라디우스는 그 율리우스 가문이 아니에요. 클라디우스를 제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독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독살을 어떻게 그 독은 어디서?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는 이 독살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서 독살 채취하는. 네, 식물에서 채취를. 왠지 그럴 대부분 것 다 같아. 식물에서 네. 채취하는데 그 성분은 비소. 우리나라 비상. 우리나라 말로는 비상.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비상을 가지고 클라디우스를
음식에 넣었죠. 거기서 말하는 음식은 버섯 요리예요. 그러니까 비상 하나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독버섯까지 버섯의 독을 확실하게 예. 그 평범한 버섯. 네. 독이 엄청 어, 많이 들어있는. 착하게 생긴 버섯. 그런데 클라우디우스가 죽질 않아요. 먹었는데 오. 오, 해독력이 엄청. 막 토하고 어.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미덕이 음식을 많이 먹고 토하고 또 먹는 예. 게 미덕이에요. 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됐나? 프랑스 그 귀족들이 그 훨씬 전이죠. 로마. 그러니까 네, 로마. 그쪽에서 그렇죠. 영향을 네. 받았나? 그래서 로마의 음식 문화를 보면 포도도 다 안 먹어요. 한 예. 5송이를 남겨놓고 버려요. 음. 이게 음식 문화거든요. 그거 이렇게 던져주지 않아요? 예, 그 던져. 하인들 먹게? 아니요, 그냥 던져요. 하인들이 주워 먹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건데 그 토하게 만드는 도구가 있어요. 깃털이라는 네, 새 깃털. 그거 프랑스 예. 목구멍에 넣어가지고? 그게 로마의 문화거든요. 아. 클라우디우스가 그걸 보고 회수털이네. 독을 회수털. 묻혀서 죽여요. 다시. 깃털에 네. 독을 묻혀서. 네. 아 깃털에. 야, 똑똑하다. 그러니까 1차 실패, 2차, 네. 3차 다 네. 준비해놨어.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 그렇죠. 그냥 거기다 묻히면 되는 거였어.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털만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거야. 그게 이제 그 문헌에 나오는 공식 기록입니다. 최초의 네. 독살. 네. 독살이라고 표현이 되는. 근데 이걸 네로가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예, 네로 황제가 되고 나서는 한 5년, 음, 한 몇 년간은 되게 선정을 베풀면서 통치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네로가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지는 섭정이라고 하죠. 섭정. 예, 그 간섭이 심해지니까 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피나는 네로를 없애려고 생각을 하죠. 아들을? 네, 아들을. 조선왕조랑 대신- 비슷하네. 조선왕조실록이랑. 그거 똑같네. 네로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네로도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예, 서로 네, 독살 전쟁. 서로 독살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근데 네로가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화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섭정을 되게 심하게 해서 사이가 멀어진 것을 화해하는 형식으로 제스처를 취해요. 그러니까 취하다가 독살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거를 역으로 치죠. 예, 군사들 보내서 죽여라. 근데 죽지는 않아요. 자살을 하죠. 예. 근데 아무래도 좀 엄마가 네, 질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엄마가 질 것 같아? 서로 막 엄마가 깃털을 그런 가지고.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응. 예. 그런 엄마가 아니지. 아니고 죽일게. 권력이 더 그 중요한. 인발부된다 보면 사람들이 좀 자살을 했구나. 여기까지가 예, 로마 시대 때 독살에 대한 처음. 기록입니다. 예. 근데 요즘에도 그 농약 같은 거 먹고 이렇게 그런 그런. 뭐 그것도 독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예. 독살하는 이유가 음. 그 농약을 뭐 우리처럼 농약을 마셔서 그 중독이 돼서 바로 즉사를 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요. 독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뒷받침해줄 파워가 없는 애들 사람들 특히 그 여자들이 그 권력을 쥐었을 때 따르지 않는다 이러면 독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게 티가 안 나요. 독살이 비밀스러워. 예 원래는 서서히 죽여가는 거죠. 하나 둘씩 그 주된 원료가 비소가 무색 무치 모양. 아니요 달아요. 맛있어. 맛있어. 이런. 맛있어. 아. 그래서 그걸로 죽이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똑같은 유사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좀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서 그게 우리 조금씩 뛰어넘을까요? 중간중간 확 한 뛰어넘어야 번씩. 돼요. 너무 네, 많으니까. 네, 예. 네. 르네상스 시대로 나와서 이번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권력자인 교황이 알렉산데르 6세라고 그러니까 모르실 거예요. 몰라요. 근데 예, 그 미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 예. 거시기 그 거시기 완전 근친상간 모르지 나오는 거. 않는 그 예, 근친상간 근친상간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 그 사람 예. 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예. 그쪽이 유명하죠 그 가문이. 그래서 원래 이 교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그 출신 성분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스페인 출신이라 이걸 못 받는 정통성이 거죠. 없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 정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교황의 선출권, 콘클라베에 그 들어가서 교황 선출권까지 얻지만 그 얻는 과정에 의해서 돈으로 다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 교황이 아들이 또 교황 그 사제가 되고 사제가 뭐 이렇게 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독살을 시도하는데 이 공식적인 교황청 문헌에는 안 나와요. 독살이라는 거는 안 나오는데 주변의 인물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갔다라는論이 나와요. 근데 그건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으로 네. 그거 네. 보면 그 수도사들이 이렇게 침을 예, 그래서 성경책. 예, 아니 보지 말아야 돼. 그렇죠. 알지 네. 알면 안 되는 어떤 희극색. 금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다들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이제 한 명씩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장비 이름으로에 나오는 그 금서 네. 웃음이죠. 웃음. 절대 웃어서는 안 된다. 웃음을 아는 순간 자기 이제, 죽는다. 거기 독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책에는 책장에 그 책을 다 읽다 보면 죽는 거죠. 침 발라서 넘겼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얇아서 옛날에 후에서 넘겼으면 살았을 텐데. 아무튼 뭐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문헌이 나오고요. 네. 서양은 뭐 이 두 면만 해도 네. 차고 넘치는데 조선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예, 조선 그렇죠. 시대 때. 예. 조선 시대 때는 왕들의 독살의 그런 위협을 많이 받지요. 그렇죠. 항상 우리 볼 때 사극 같은 거 보면 항상 그 불안해야 하잖아요. 항상. 사실일까요? 그 맛을 글쎄. 검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네. 김이상궁이 김이상궁이 그래서 먹고 은수저도 쓰고 그래. 광해 보면 사월이가 대신 죽고 계피사탕을 물다가 팥죽에 못 뱉고. 자, 거기서 그 독이 아까 말씀드린 비소예요. 아 거기서 네, 비소군요. 비소인데 비소를 어떻게 만들죠? 그러면? 근데 저도 갑자기 음수저에도 비소가 반응이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아 비소가 근데 비소와 결합이 된 물질 황이 은수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비소는 네 아무것도. 검출이 안 그 되는 거죠. 비소 어떻게 만드나요? 어디 식물에서도 식물이요? 나올 수도 있고. 그 식물이 뭐죠? 몰라요. 과학자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궁금하세요? 그거 왜 이렇게 왜, 궁금하지? 왜 누구 살아보고 독살하려고요? 아예 달다니까 먹어보려고. 그냥 사탕만 먹어도 죽을 것 같아요. 식물에서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왕들이 그런 사실일까요? 실록에 나와. 실록에 네. 조선왕조실로.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봐. 독살이라는 말은 절대 실록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독살이라는 실록에 안 나오고 실록에 나온 건 유일하게 소현세자. 소현세자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예, 사도세자는 알아도. 어린 나이에 그냥 지주에 갇혔다. 죽였잖아. 이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한테 질문하지 말고 우리 몰라요. 윤진해란 네. 그다음에 병자호란 병자호란. 양난이 끝나고 나서 왕자를 청나라에 데리고 와요. 이 네. 볼모로. 네. 그 두 분 중에 한 명이 소현세자예요. 데리고 오자마자 죽이. 예. 예.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귀국을 하면 왕권이 흔들리게 되죠. 그렇죠. 예. 적통이니까. 그때 왕은 인조예요. 인종도 아니고. 인조. 예. 왜 종과 조는 아시죠? 뭐가 달라요? 예? 뭐가 종. 달라요? 자꾸 묻지 마세요. 묻지 알려주세요. 말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종은 적통이에요. 적통. 네. 적통. 네. 세종. 예. 음. 훈이가 조는 비적통이죠. 그러니까 뭐 남동생의 다시 세조. 자 그러면 태종. 군은 예? 군. 군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안 왕이 왕으로 되죠. 인정 안 해준다. 그럼 읍. 네. 사도세자가 중간에 하나 있고. 세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다른 말도 있어요. 조가 뭐 다른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걸 제가 투자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배웠나? 왜 세종, 태종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서 소현세자가 네.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오자마자 죽죠. 어머나. 예? 오자마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 죽어요. 시차 때문에. 예. 진짜 때문에 며칠 있다 죽어. 걸어와서 괜찮지 않았을까? 시차는. 맞아. 시차 때문에 죽는다고? 맞아.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맞아. 왔다 갔다 할 때는 굉장히 그 갭이 심한데 진짜 옛날엔 다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달 걸리죠. 네, 그러니까 진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서서히 하루 그냥 하루 농담한 거예요. 중국 한번 갔다 오면 거지가 돼서 들어온다. 아 진짜. 왜요? 거기 걸어왔다고. 하긴. 생각해봐. 진짜. 하긴 어디라도 거지가 한 군데 돼 있겠다. 그래서 네. 오자마자 그
20 며칠 만에 소현세처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조선왕조 실록에는 뭐라고 나오냐? 학질이 심해져. 아, 저 네. 뭐 읽은 것 같다. 네. 그. 학질이 심해져. 학질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학질. 약을 썼는데 듣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네. 표현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렌식이 검시. 네. 검시를 해본 문헌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럼 제가 조사해 와서 세계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목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을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나와요. 인조실록에. 예. 이것만으로는 독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침술도 했을 거 아니에요. 세자가 들어왔는데 침술도 했는데 세자가 죽었으면 침술한 사람도 죽거든요. 네. 그죠? 왕이 죽으면 맞아요. 그 내의원 레오는 같이 죽더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요? 그 사람을 건들지 않았어요. 네. 우병우네 우병우. 그러네요. 왕이 감옥 갔는데. 그거네. 저 혼자 사상.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만 나오고 네. 제가 추측하라 하기로는 이 얼굴빛에서 구멍에서 모든 피가 나오는 거는 독에 의한 독살밖에 없거든요. 칠공분열이라고 그러죠 그걸. 맞아요. 네. 오, 맞아요. 오. 나 다 알고 있어요. 쭉 해보실까요? 7공 분열? 네. 일곱 구멍이 네, 7개인가요? 항문까지. 모자라. 모자라. 아니요, 얼굴에만 이렇게 있어요. 항문까지 아니에요. 항문까지 아니야? 네, 얼굴. 그럼 80이야. 80.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 중에 경종이라는 왕이 있죠. 네. 경종. 숙경영. 존재감이 좀 약한 왕 아닌가요?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사업가 출신 아닌가요? 진짜. 사업가 출신인데. 영조 전의 왕이죠. 영조 전의 왕인데 영조를 기점으로 아래 위는 되게 뭐가 심했죠? 당파 싸움이 되게 심했잖아요. 다리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당파 싸움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들어도 바로 잊어버려. 근데 영조가 갑자기 왕이 된 이유가 뭘까요? 독살당했다. 그렇죠.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게 돼서 어. 찾다가 보니까 학질로. 예. 그걸 말씀드릴게요. 경종이 죽은 이유는 네. 이건 독살이 아니에요. 독살이 아닌데 우리 음식 궁합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식궁합. 경종이 몸이 먹지 말라. 몸이 되게 약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락관에서 굉장히 좋은 음식을 많이 해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음식을 먹었는데 게장과 생감을 먹었대. 알레르 안 맞는 그 궁합이. 네. 네. 개하고 감하고 같이 감하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아 몰라요? 아 그래요? 음식 삶은 좋아하신다는 분이고. 삶은 게도 안 돼. 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같이 그럼 먹으면 누구나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이 소화기병이 걸리죠. 아 설사를 하거나 개하고 굉장히 감이요? 급체를 하거나. 개하고 감. 예. 뭐 그런 게 몇 종류 있어요. 네. 아 개를 익혀 먹어도요? 그렇죠. 완전 모르겠다. 감개무량이네 감개무량. 여하튼 감개무량. 복통과 설사가 심해져서 경종이 의식 불명 상태가 되죠. 이런. 오. 네. 그래서 내의원에 시켜서 온갖 탕약과 네. 침술과 뭘 행했지만 네. 소용이 결국은 없었다. 죽었다. 기록이 돼요. 아이고. 죽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쟤랑 독살에 대한 당시에도 기록이 이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알았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그때도 알았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장금이에도 나오는데. 네. 동의보감이 있었잖아. 아니면 그런 독살을 안 남기는 거죠. 흔적을 안 남기는 기록에. 행정이에요. 기록엔 네. 절대 아, 남기지 저런 않아요. 식으로 이런 뭐 학질이나 감개무량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거죠.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거죠. 사약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약.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사약의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닌 건 알고 있어요. 몰랐는데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무슨 사자? 전 죽을 살자인 줄 내릴 알았어. 사자. 내릴 사자. 약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러겠네. 네. 사약을 스스로는 잘 안 먹으니까 위에서 시켜서 먹으니까.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먹어도 한 번에 안 죽어서 네. 네, 맞아요. 몇 사발. 맞아. 그게, 피토하고. 이제 우암 송수열인데. 네, 맞아, 맞아. 우암 송수열한테 사약을 내려요. 숙종이. 그 얘기가 되게 숙종이 웃기더라고요. 내리시는데 몸이 되게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귀양살이 중에 얼마나 못 먹었겠어요. 못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약을 먹고 안 죽어서 굉장히 괴로워서 한 삽을 더 내려달라. 네. 근데 원래 사약은 먹고 따뜻한 방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뭐를요? 죽거든요. 네. 사람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극에서 먹고 바로 피토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고통스럽게 계속 이렇게 네. 끙끙 앓다 죽나 봐요. 네. 피토해서 죽는 건 거의 없다고. 방에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네. 해서 그래야 죽거든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은 그거를 세 사발을 먹고도 안 죽어서 네. 네. 결국에는 목을 치나요? 아니요 아니, 치진 기양을- 않아요. 또 이렇게 아니요 계속 가둬놔요. 그래서 죽어요. 굶어 아니 굶어 죽인 거 아니에요? 진짜? 7사발 드신 분 있는데 문헌에. 클라우디우스에 썼던 그 독약이 네. 소량을 쓰면 미약의 효과가 나죠. 아 그렇죠. 사람이 몽롱하게 되면서 이렇게 맞아. 그 사람이 좋아지는. 근데 많이 쓰면 죽음이 되는 거죠. 용량이 문제네요. 네, 용량이 문제지. 송시열도 그래서 자기 사약 받을 걸 알고 그렇죠. 독약을 조금씩 먹어서 그게 그러니까 원체 몸 관리를 되게 잘했을 뿐더러 송시열은 그러니까 특히 고기를 안 먹었답니다. 송시열이. 그래서 고기를 안 그 먹었- 당시에도 약초로만, 역시 네. 고기를 먹지 말아요. 역시 고기를 안 먹어야 사약도 받는구나. 그때 고기는 친환경 고기인데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고기도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초 같은 걸 많이 드시니까 한약이 다 약초니까 맞아. 면역력이 확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세연대로 뛰어면 사담 후세인이 정적을 칠 때 네. 후세인. 독을 썼다는 아. 요즘엔 독 안 쓰죠? 독 쓰죠. 예. 요새 요즘도 많이 쓰나요? 쓰지. 최 근래 쓴 게 최근래 쓴 거는 마유미? 아니에요. 친절한 김정남이죠. 금자씨에 나오잖아. 아 김정남 독. 아 맞아. 아 그러네요. 얼마 전에 야 있었죠. 북한 아주 원초적이다. 김정남도 채식을 좀 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고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아깝네요. 그래서 그 후세인 쓴 건 황산탈륨이라는 독인데 그거는 많이 써도 오래 있다 죽어요. 한 아 잔. 진짜요? 티가 안 나겠구나. 티가 안 나죠. 사람이. 그러겠네. 아니 그런 어디서인가 그 소련에서 그 독구라면 이렇게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어떤 독으로. 그래서 피폭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2006년도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전직 KGB 요원이 영국에서 독살을 당하는데 그게 원자력이라는 거죠. 네, 원자력으로. 어. 네. 근데 그게 이제 증세가 이게 증세가 없으니까. 네. 먹는 것만 독살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했던 그 원자력도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아 근데 음식의 독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지금도 계속 있다고 봐요. 그 음식에서 독이라고 하는 성분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상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는 저는 지금도 있는 현상이고 그런 게 그걸 잘 방법이- 이용하는 게 아침 방송에 뭐 뭐든 뭐 이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 좋은 뭘 거. 먹으면 안 된다. 뭘 많이 먹어라. 라든가 아니면 또 음식과 관련된 어떤 고발 프로그램들 맞아. 이런 것들이 나는 그 음식에 아직도 그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음식에서의 독에 독을 대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공포를 잘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거든요. 가지고 있는 음식마다의 어떤 그 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약이 될 수도 있고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막 음양 뭐 몸이 차가워지고 뭐 막 따뜻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사실 지금 현대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사회에서의 독은 저는 약간 제초제라든가 방부제라든가 성장 촉진제, 항생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또 요즘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그 미세 플라스틱.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저 어류들이 먹는 거죠. 잔뜩 그 몸속에 이제 돼 있는 걸 또 그 사람이 그걸 사방이 독이네요. 사방이. 그것도 그렇고 뭐 GMO도 그렇잖아요. 네. GMO도 그 책자 읽어보니까 뭐 옥수수 유전자 옥수수나 유전자 콩 막 이런데 그것도 그 맥락이 같다고 예. 생각은 저도 들어요. 동물의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식물에. 예. 독이 개구리나 있는 음식을 원숭이. 먹으면 안 예. 된다라는 그런 근데 그게 그 과거의 어떤 독
음식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음식 안에 있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독들은 굉장히 세대를 거쳐서 나타나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가 먹은 음식 뭐이 3대를 간다라는 그런 어떤 다큐도 일단 있고. 그 GMO 음식 먹고 더운 방에 가지 마세요. 찜질방도 가지 말고 그러면 쭉 살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에도 우유도 네. 거의 있었다고 맞아. 해서 네. 그 소가 뭘 먹은 게 뭐가 그러지 문제가 않죠. 있었나? 우유를 가공할 때 가공할 예, 때. 박테리아도 들어가서 아, 네. 그렇죠. 균도 약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독이 되기도 예. 하죠. 그다음에 요구르트. 요구르트, 유산균. 그래요? 장수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네. 요구르트가 절대 장수식품이 아니었다는 게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지금도 그래요? 또 그렇죠. 장수 그러니까 불가리 불가리아에서 먹는 요구르트가 불가리아 사람들이 장수를 했다고 해서 그거만 먹어서 장수한 게 아, 아니라 그렇죠. 그 예. 환경과 공기도 모든 좋고. 영향이 그렇죠. 있는 거죠. 대신 장 운동에는 좋다. 아. 네. 불가사리하네. 근데 재밌는 게 예전이랑은 다르게 식품 관련돼서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렇죠. 뭐 원산지 표시 같은 것도 안 했고 성분 표시도 전혀 안 하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은 더 관리 감독이 철저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먹을 때 불안감은 약간 더 심해요.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원산지 표시제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이게 칠레에서 왔다, 뭐 포도가 왔다는 걸 확인해봤자 그렇지. 뭐 어차피 그 맞아. 농약이 그렇게 뿌려져서 왔는데 어차피 먹는 네, 거. 어차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별 의미는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불안감을 근데 해소하죠. 예,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아이를 또 키우는 입장과 또 이게 내가 홀몸인 입장과 조금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유정란을 먹이려고 하고 이왕이면 나는 그냥 먹는 거죠.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성징이 다 됐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또 유전이 되는 거니까 또 우리 아이가 또 자라서 또 그 자식한테 또 그런 유전자를 물려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좀 약간 좀 더 신중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독이죠. 예,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한 세대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또 다음 세대 그러면서 약간 다양한 또 새로운 질병들이 또 생겨나고 또 막 진화 그런 되겠죠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진화 될 있죠. 거야. 예, 새로운 병이 생기면 또 그거에 대한 독살 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투명인간이 제보해줬어요. 비소는 초라는 식물에서 제치할 수 있답니다. 아. 초요? 초. 초. 네, 초. 초는 제보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자라는 건가요? 초까지만 제보 들어오고 원산지는 아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 시간 관계. 우리 여의도사님이 먹방이나 어떤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돼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공포에 대해서 뭐 따로 뭔가 많이 설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같이 이 먹방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봤으면 좋겠어서요. 아까도 초반에 먹방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열심히들 먹잖아요, 진짜. 끊임없이 먹고 쿡방도 계속하고 진짜 먹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대체 이게 왜 언제까지 될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끝이 어떤 식으로 날지도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드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10몇 년 전부터 어느 순간 갑자기 웰빙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이전엔 상추하고 깻잎만 쌈으로 먹었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야채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네. 다양하게 생긴 야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 가는 곳들이 굉장히 멀어졌어요. 어디 아주 멀리 차를 몰고 막 1시간 막 이렇게 가가지고 뭐 유명한 여기가 무슨 맛집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막 이렇게 저는 이제 덤으로 꼽사리 껴서 계속 막 어딘가로 그냥 실려가서 막 맛있는 걸 먹는 경험을 하고 막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운전하잖아요. 아니에요. 초반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임했을 때는 오빠 차에 그냥 얹혀가지고 이제 어딘가로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놀랬었어요. 그게. 이걸 네. 먹으러 몇 시간을 차를 가서 가가지고 먹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막 차를 몰고 막 이게
좀 재미도 처음엔 좀 있었고 예. 좀 신기하게도 음식이 너무 푸짐해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먹었던 삼겹살 뭐 이렇게 좀 간단했던 것 같은데 막 한상 가득 뭔가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좀 그게 처음에는 좀 되게 신기하고 좋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우리 먹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TV에서 계속 먹는 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먹방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맛있는 거를 먹는 거를 뭐라고 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욕망 중에 하나인데 인간. 맛있는 거를 먹는 거랑 달리 많이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그 인터넷 방송에 사람들은 진짜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먹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즐기지만 많이 먹는 거를 보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카톨릭에서는 식탐 자체가 죄악이었거든요. 서양에서는 네. 7가지 죄악 중에 네, 하나가 7가지 식탐에 있어요. 깃털로 토하기 전 얘기죠, 그냥. 그게 죄악이던 시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죄악으로 한 이유도 먹을 거를 적당히 먹고 타인이랑 나눠서 먹고 절제하는 절제하는 습관을 갖는 게 미덕이라고 느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절제도 완전히 사라진 거. 근데 같고.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가? 의학이?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탐욕이 늘어서. 성장 촉진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먹는 거에 그게 문득 든 생각은 많이 먹으려면 많이 생산을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산하려면 성장 촉진제도 넣어야 되고 농약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본주의하고 딱 맞물리는 딱 개념이네요. 그게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아요. 많이 생산하고 많이 먹고 먹게, 더 많이 소비하고. 생산하고 더 많이 먹고. 도사님들은 그 많이 먹기 대회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빨리 먹기. 빨리 먹기, 많이 먹기. 먹기. 예. 흑검이 있잖아. 흑검이 우리나라. 굉장히 좀 혐오스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좀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선수들도 되게 많잖아요. 일본에 예. 되게 유명한 그런 사람 보면 그냥 그 어떤 그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식도를 열어놓고 그냥 계속 음식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씹는 행위, 이런 저작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식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그냥 계속 그 대회마다의 음식을 갖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식도인이네, 식도인. 그게 혐오스러운데 그걸 왜 할까요? 사람들이 그걸 왜 보지? 약간 그게 스포츠화되면서 뭐 다 운동마다 어떻게 뭔가 그 보면- 신체를 활용하는 뭔가가 있는데 내장이나 장이 장기들을.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나 이런 거. 아니 우리가 약간 공포를 즐기는 어떤 그 문화하고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좀 신기한 거. 그런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커스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저는 일본에 있는 동안 그 텔레비에서 그 먹기들 되게 자주 하거든요. 많이 하더라고요. 종류도 보면은 많고. 근데 맛있는 거 안 먹어요. 뭐 그럼 뭐 돈가스 먹어요? 집에 가가지고 계속 돈가스. 양배추만 한통 먹는다든가. 먹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탈락자가 한 명씩 오고 기억나는 것 중에 맨 마지막이 이제 그 라멘을 먹는 건데 뜨거운 걸 먹게 되니까 사람이 땀과 콧물과 침과 이게 다 범벅이 약간 된 거의 상태에서 국물이 안 줄잖아. 그걸 그래서 계속 먹는 건가? 뜨거운 걸 먹기 위해서 그걸 먹었으면 일본에 근데 그때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라면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인간이 내가 뭔가 이렇게 타락하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나도 이렇게 막 딱 놓고 뭔가 이 절제된 이 긴장세를 딱 놓고 싶은 상태가 있는데 본인은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대리만족. 그러니까 그걸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절제를 놔버리면. 그거 조금 맞는 게 저희 남편이 귀농해서 유기농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유기농만 지금 거의 그 주변에 그 시골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유기농 위주로만 그렇구나. 먹고
그런데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불량식품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어. 짜장면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한 번씩 더럽혀줘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런 게 항상 삶은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 위해서 갔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절제된 막 이런 삶을 계속 쭉 그러다 한 그것만 번씩 하게. 먹으면 더 맛있으려나? 예,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 경험하셨잖아요. 속이 이제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금주하셨다가 오랜만에 먹는 그 느낌을 어. 제가 옆에서 봤죠. 그 느낌. 예, 거의 뭐 천국을 맛본 듯한. 아. 예, 그래서 계속 하시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예. 그 먹방이 가져오는 그 많이 먹는 현상에 대해서도 좀 소비 사회하고 자본주의 사회하고 같이 맞물리는. 네, 그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음.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보는 거잖아요. 타인이 그렇죠. 많이 먹는 거를. 그것도 약간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을 보면 다 모든 게 자유롭잖아요. 나의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비만해지면 저 사람은 뭔가 뭐 게으르다. 게으르던가 많이 먹던가 뭔가 절제를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겉으로 우리가 또 평가하는 거랑 또 내부적인 어떤 욕구나 욕망 같은 거랑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언밸런스하다 보니까 그런 다른 어떤 돌파구를 그런 대리만족하고 막 이런 걸로부터 이제 채워넣는. 이런 류의 뭐 먹방, 쿡방, 네. 뭐 많이 먹는 방송 이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새롭게 가깝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국 곳곳에 굉장히 많다. 예. 그러한 사실들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알게 돼서 이런 먹방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도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병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40년 동안 뭐 이렇게 한결같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해온 분들이 많잖아요. 지방 곳곳에. 그런 분들을 뭐 한 10년 요리해가지고 이제는 탑 요리사가 되신 배우신 분이 그런 분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가요? 진짜 그 사람의 평가가 정말 맞는 건가? 이분은 그냥 평생 자기의 그걸로 만들어 온 건데 그 지금 현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요리법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거를 그거는 이제 뭐 근데 각 프로그램마다의 어떤 성격이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쇼 방식이니까. 그런 방송 그러니까 뭐, 프로는 뭐 오래 못 나가는 방송이 될 거고. 다리는 잘못해. 아니 잘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장사를 해오던 그런데 뭐 자기가 그 암행어사처럼 몰래 가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다 어떻게 먹어보고, 보면 예. 이럴 수도 있죠. 그분은 뭐 과학적으로 뭐 영양학적으로 이런 걸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높은 높은 수의 음식을 하는데 지금 현대 관점으로 봐서도 훌륭하다 이렇게 되면 괜찮은 좋죠. 거 아닌가요? 근데 훈훈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그래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재미난 프로를 많아요. 만들려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근데 그 있잖아요. 결국 그런 방송과 연관된 것도 소비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먹는 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유희를 즐기거나 그런 거 말고 맞아요. 먹는 거에 너무나 사회가 과도하게 포커스를 근데 맞추는 그러면 게 아니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에 좀 너무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막 지금 뭐 그리고 막 또 맛집을 막 또 찾아가잖아요. 멀리 막 친구들하고 만나서 가서 또 다음 맛집 어디 갈까 막 또 먹는 얘기 또 하고 막 계속 이제 먹는 거에 연속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뭔가 각자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전시는 우리가 기획한 이거는 약간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형식의 전시다 보니까 맛집 찾아가는 거는 저는 그 새로운 수렵 생활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SNS가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먹으러 찾으러 안 갈 것 못 가죠.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팡세가 쓴 게 팡세에 나온 게 파스칼이 쓴 게 해외 여행 갔다 온 거를 말할 일 없으면 해외 여행 안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말할 사람 없으면은 자랑할 사람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공들여서 뭐 막 만들어서 치워 이런 다음에 찍고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순수한 식도락이 아니라 그쵸. 날리기야. 그리고 또 그런 게 많죠. 관심을 받고 싶은 또 그런 그게 또 외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가? 그게 또 현대인의 병이긴 한데 병인 거. 근데 혼밥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나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좀 혼자 먹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 진짜 혼자 이렇게 SNS 같은 거 없이 혼자 먹고 이게 뭔지 무슨 맛인지 진정한 좀 알고. 혼밥. 근데 또 요새는 자기가 이제 요리하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좀 체크해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걸 어떻게 보면 또 국방 같은 거는 뭐 순기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맛집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저 맞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지금처럼 우후죽순 맛자랑 멋자랑. 근데 요즘 맛따라 식당 길따라. 가면은 뭐 굉장히 많은 식당이 바깥에 이렇게 무슨 뭐 어디 방송 KBS 어디 VJ 출연 막 특공대. 이런 거막 그거 너무 그런 방송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액자들을 다 돈을 받아요. 웬만해서 다 그게 네, 그게 다 뭐 나왔더라고요. 액자 해주면 60만 원. 안 나와도 안 나와도. 아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다 돈을 받습니다. 안 나와도 네. 나올 집도 있잖아요. 나올 집도 나오고 있어요? 싶어한 집. 기다려라 생생정보통. 이은인지. 너무 많은 맛집들이 선택이 되고 추려지고 근데 다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자기 개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행에 쫓아서 네. 입맛을 맞추는 경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어쨌든 먹어보고 실패할 경험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저는 네. 아니 저는 그냥 정보 없이 막 가면은 진짜 실패 투성이야. 아니 근데 맛집 포스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이 이 집은 맛집일 것 같다. 맛집을. 그런 촉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청소 안 한 집이고 막 그렇지. 그렇죠. 간판이 진짜 좀 맛이 오래되거나. 병도사님 좀 촉이 좋잖아요. 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많이 망하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소위 말하는 맛집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 저는. 그래요? 예. 그 저는 네. 요리를 좀 공부하던 시기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도대체 맛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규정지을 수 있는 네. 문제인가. 정말 그 맞아요. 너무 맛이라는 거는 정말 개인의 차가 정말 너무 다양해야 되는 게 그냥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고 막 그런 일괄적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럼 사실은 똑같은 입맛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고 다른 그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그걸 하나의 그런 걸 그냥 강요한다는 편중되는. 측면에서 약간 저는 좀 거부감이 좀 온다 그럴까? 저는 그런 맛집보다 그 뭐라 그럴까 독보적인 집들이 있어요. 거짓밖에 안 되는 집, 대체 불가능한 집들.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집들 뭐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그런 뭐 집들은 먹어볼 가끔 만하죠. 저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레시피를 다 고기에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제가 그 몇 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정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맛도 네. 맛인데 경험치라는 것도 생긴다고 노하우도 생각해요. 물론 있지만 그 굉장히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집들이었던 저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지금 먹방이라든지 이게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네. 먹방들 그 케이블 방송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CJ가 대부분이에요. 맞아. CJ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다 가지고 네, 그렇구나. 그런 프랜차이즈인데 CJ에서 만드는 양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더 하지 않을까라는 의무서를 그럴 수도 좀 있겠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공포인 거죠. 그런 것들이 공포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속은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는 거지. 분명히 개인 고유한 입맛이 있는데 맛있다니까 맛있게 느껴지는 그 입맛에 맞추는 거죠. 맞추는 게 그게 CJ에서 나온 양념이 아니면 안 맞아. 그리고 이 브랜드 이거는 그렇지. 조금 더 비싸니까 더 값을 주면 맛있을 근데 거다. 병도사님이 그 일본에서 요리 배웠던 것도 레시피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회사에 무슨 소스를 써야지만 그 맛이 나는 아니었나요? 아닌데요. 아니 그래서 아닌 걸로? 그거를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봅니다. 네.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근데 저는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요리라는 거 그리고 식당이라는 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할 거 없으면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로서 제일 먼저 접근하기 쉬운 업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만든다는 이런 정말 그 굉장한 숙련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되는 직종으로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싹 망하면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는 거랑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그렇죠. 전혀 다른 전혀 일이에요. 다른 거죠. 예. 다른 분야예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공포전 공포 얘기 바른도사님 네, 바른도사님 좀 정리 좀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마무리를. 근데 공포가 이렇게 뭐 아까 식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독살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사회적인 거. 자극적인 얘기로부터 시작했지만 진짜 우리 정말 좀 점심에 뭐 먹을까, 뭐 저녁에 뭐 먹을까,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먹으면 살 안 찔까부터 시작해서 항상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선택 장애 오게 만드는 선택 장애하게 만드는 네 우리가 가장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우리 몸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네.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 불식이 때 지금 불식. 불식이 있긴 하지만 공포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가? 우리 조장해야죠. 우리 전시 많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 공포전을 보러 오시라 이런 걸로 됐나요? 그래서 아이, 뭐 다양한 장르의 재밌는 작가들이 지금 신작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전에 오시면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도사님들 중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오늘 한마디 공식 질문 하면서 할게요. 공식 누구한테? 전체 네. 뭐 먹으러 갈까요? 공포스럽다. CJ 맛집 갈까? 자 우리 막리단길로. 끝나고 수렵 생활하러 갑시다. 그 잊었던 수렵 생활을. 전시 오픈이 언제예요? 11일. 11일 날. 근데 11일하고 12일하고 이틀 다 와요? 네. 아니야, 그냥 11일만 오면 하기로 돼요. 했어요? 초대한 11일 날이 오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일. 오픈 음식은 예, 그렇죠. 그게 오프닝 음식이 뭔가요? 음식? 공포스러운 음식이 준비될 것입니다. 근데 CJ 이제 음식이. 먹을 수 있는 CJ 음식으로. 우리는 그 못 먹는 음식은 안 합니다. 오프닝 맛집 맥주 하나 만들어. 생생정보통. 생생정보통. 뱀장어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독 들어온 것만. 희소 구이. 예, 이제 우리 시간이 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